인스타그램이나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명품, 외제차를 타고 부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 유동성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자들의 부만 점점 커져가고 보통의 우리와는 먼 일 같습니다. 오히려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잠잘 시간도 없이 힘든데 왜 일할까요? 지금 이대로라면 당신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고 싶다고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고 다른 결과를 원하는 건 미친 짓이라. 여러분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본주의를 몰라서입니다. 여러분과 부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노동력 단 한 개이고 당신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노동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즉, 일할 시간에서 나오는 월급이 전부이고 그것도 매년 조금씩 오르는 연봉 인상률 정도만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노동력도 있지만 자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돈을 복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들은 이런 이익 복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부를 창조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 이놈의 자본이 분명 중요한 것 같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아마 한 가지의 뜻만 알고 있을 겁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자본은 장사나 사업 따위의 기본이 되는 돈, 즉 화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정의는 경제학 관점의 정의인데 바로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력은 제외한 생산 수단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즉 자본에서 노동력은 제외됩니다. 바로 아까 말한 우리들의 유일한 역량이 제외당했죠.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을 만드는 생산 수단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자본주의, 이 이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자본을 긍정하고 이윤 추구를 인정하고 이런 이윤 추구 행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돈과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욱더 이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가고 있고 자본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이 신이 되는 사회입니다. 우측의 피라미드를 보면 대다수의 노동자, 일반 시민들이 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나 진짜 부자들은 자본, 즉 생산 수단인 기계, 컴퓨터, 공장,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 테이킹으로 얻은 생산 수단들이 바로 부자들의 진짜 부의 비밀입니다.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람의 노동력과 자금이 생산 수단에 제공되고 이 생산 수단을 통해서 재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재화를 판매하여 이익을 내게 됩니다. 이 이익은 화폐화될 수 있고 이 화폐를 얻은 자본가들이 바로 노동력을 주는 여러분들에게 월급이라는 사료를 주게 됩니다. 이런 사료를 받게 되면 행복해진 노동자가 계속 일을 하게 되면서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이 굴레에 들어가면 이 월급이라는 사료는 매우 안락하기 때문에 다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사세요. 내 몸으로만 화폐를 벌면 안 됩니다. 나의 노동력은 방금 봤던 것처럼 자본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생산 수단을 소유해야 되며 이를 활용해 부를 창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생산 수단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죠? 나는 돈이 없어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말하겠지만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그 회사의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회사는 좋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벌어들인 부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보화 혁명, 지식 혁명 이후 지적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사람의 지식을 활용한 부의 사다리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를 꼭 타고 올라가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저성장의 늪이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사다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 방법들은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큰 개념의 부채와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